자, 우리 실험 재료로 하는 황소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데 마취하는 것부터 하도록 합시다. 이 병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개구리를 담아놨습니다. 자, 이거를 들고 저쪽으로 후드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에테르가 마취제라서 굉장히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올려주세요. 여기다 놓고 지금 마취제인 에테르를 여기 솜에 일정 조금 이렇게 따로 놨습니다. 이미 따로 놨는데 이 에테르가 묻어있는 솜을 병 속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놔두면 개구리가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한참 놔두고 이렇게 찔러봤을 때 전혀 반응이 없을 때 그때 해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중간에 해부 도중에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솜을 입에다 물려놓고 모양을 관찰하고 해부를 하고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마취가 된 개구리를 외형을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개구리를 쿡쿡 찔러 봐 가지고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이제 꺼내면 됩니다. 아직 살아있는 거라서 깨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개구리의 입을 벌려서 엄마 아직 덜 깨날 것 같은데, 입을 벌려서 에테르를 물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구리의 외형, 모든 동물 마찬가지로 양다리 이렇게 두 팔, 두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양서류니까 앞발에는 물갈퀴가 없는데 뒷발에는 이렇게 물갈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발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발가락을 갖고 있고, 앞발은 4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본래 4개가 아니고 5개인데 하나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4개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봅시다. 자, 개구리의 외형을 일단 살펴보면 여기 특징적으로 동그란 게 있죠? 얘가 고막입니다. 고막. 그러니까 사람은 뒷바퀴가 있고 이 속에 고막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양서울 개구리는 이 고막이 겉으로 이렇게 낮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음파를 감지를 해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눈을 좀 감아라. 좀 가까이 좀 비춰봐. 네. 자, 개구리의 눈을 보면 물속에 사는 생물이니까 눈꺼풀이 눈을 항상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되는데, 재밌게 보면 눈꺼풀이 위쪽으로 한 꺼풀, 아래쪽으로 한 꺼풀, 2개의 눈꺼풀이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2개의 눈꺼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비강, 콧구멍이 있죠. 일단 개구리의 암수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개구리의 암수를 판별하는 법은 첫 번째, 손에 앞다리에 보면 손가락이 있죠. 손가락에 엄지손가락 부위가 도톰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대체로 순놈이에요. 이거는 개구리의 이 생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도톰한 부위로 이제 암 개구리를 이제 붙잡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종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그래서 어떤 종은 굉장히 확실하게 육지가 발달이 돼 있고 어떤 종은 좀 불확실하고 그런데 조금 아리까리해요. 이게 내가 보기엔 순놈 같은데 순놈인지 암놈인지 다른 형질로서 더 보도록 합시다. 가장 확실하게 순놈인지 암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외형에서 입을 벌려서, 근데 아직 마취가 덜 됐어요. 컷! 자, 요게 아까 육지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린다 그랬었죠. 그래도 얼핏 보기에 이렇게 도톰하죠. 그래서 아마 순놈일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가장 확실히 암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순놈은 울음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깨굴깨굴 우는 거는 다 순놈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가지고 보면 이제 울음주머니가 있는 놈이 순놈입니다. 자, 여기 자세히 좀 찍어봐요. 보고 있어? 네. 가까이 찍어봐. 가까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구나. 불 비춰볼래? 라이트. 근데 얘는 없어. 더 가까이. 자, 뾰족한 핀셋 하나 줘보세요. 네. 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구멍이 하나 나 있죠? 요게 바로 울음주머니 구멍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걸로 싹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또 다른 개구리인데, 다른 개체인데, 어디 팔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뭐 거의 진배 없네요. 약간 도톰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순놈은 좀 더 도톰하다는. 근데 이 황소개구리는 이런데 다른 종에 있어서는 암수가 육지가 확실히 차이 나는 놈들이 있습니다. PPT에 이제 사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종에 있어서는 육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개체인데 얘는 암놈인 것 같습니다. 보면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같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암수의 구분법은 해부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소가 있는지 난소가 있는지 그런 거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개구리의 또 외형적인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개구리를 일단 혓바닥이 굉장히 길죠. 쭉 길어서 끝이 혓바닥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날아다니는 생물을 잡아먹을 때 혀를 이렇게 탁 쏴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죠? 자, 그리고 개구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까끌까끌합니다. 여기 이빨이 있어요, 이빨. 그래서 여기에 치아가 까끌까끌하게 쭉 위에 나 있고 아래는 치아가 없어서 매끈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단단한 부위가 있는데 이것도 치아입니다. 그래서 씹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치아 일종이고, 그리고 여기 또 구멍이 하나 나 있네요. 좀 가까이 찍어볼래? 네.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는 콧구멍으로 연결된 이제 비강이고, 그리고 아까 자, 순놈으로 봅시다. 순놈에 있어서는 아까 여기 울음주머니 있었죠?
울음주머니. 그 다음에 여기 비강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이 고막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청각에 연결되는 바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도 유스타키오관이 있는데 고막을 중심으로 몸 내부의 압력이랑 외부의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난 구멍을 이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도 있는 그 구멍이 여기는 이렇게 밖으로 나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좀 뾰족한 거, 약간 뭉툭한 거를 여기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 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기 고막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막의 역할을 하니까, 이게 고막이니까 진동, 울리는 음파의 진동을 바로 여기 신경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 자체가, 겉에 노출된 자체가 고막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아까 육지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린다 그랬었죠. 그래도 얼핏 보기에 이렇게 도톰하죠. 그래서 아마 순놈일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가장 확실히 암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순놈은 울음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깨굴깨굴 우는 거는 다 순놈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지고 보면 이제 울음주머니가 있는 놈이 순놈입니다. 자, 여기 자세히 좀 찍어봐요. 보고 있어? 네. 가까이 찍어봐. 가까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구나. 불 비춰볼래? 라이트. 불 더 가까이. 자, 뾰족한 핀셋 하나 좀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구멍이 하나 나 있죠? 요게 바로 울음주머니 구멍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걸로 싹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또 다른 개구리인데, 다른 개체인데, 어디 팔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뭐 거의 진배 없네요. 약간 도톰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순놈은 좀 더 도톰하다. 근데 이 황소개구리는 이런데, 다른 종에 있어서는 암수가, 육지가 확실히 차이 나는 놈들이 있습니다. PPT에 이제 사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종에 있어서는 육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개체인데, 얘는 암놈인 것 같습니다. 보면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같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암수의 구분법은 해부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소가 있는지 난소가 있는지 그런 거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개구리의 또 외형적인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개구리를 일단 혓바닥이 굉장히 길죠. 쭉 길어서 끝이, 혓바닥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날아다니는 생물을 잡아먹을 때 혀를 이렇게 탁 쏴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죠. 자, 그리고 개구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까끌까끌합니다. 여기 이빨이 있어요. 이빨. 그래서 여기에 치아가 까끌까끌하게 쭉 위에 나 있고, 아래는 치아가 없어서 매끈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단단한 부위가 있는데, 이것도 치아입니다. 그래서 씹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치아의 일종이고, 그리고 여기 또 구멍이 하나 나 있네요. 좀 가까이 찍어볼래? 네.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는 콧구멍으로 연결된 이제 비강이고, 그리고 아까, 자, 순놈으로 봅시다.
순놈에 있어서는 아까 여기 울음주머니 있었죠? 울음주머니. 그 다음에 여기 비강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이 고막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청각에 연결되는 바로 유스타키오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도 유스타키오관이 있는데 고막을 중심으로 몸 내부의 압력이랑 외부의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난 구멍을 이제 유스타키오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도 있는 그 구멍이 여기는 이렇게 밖으로 낮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좀 뾰족한 거, 약간 뭉툭한 거를 여기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 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기 고막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막의 역할을 하니까, 이게 고막이니까 진동, 울리는 음파의 진동을 바로 여기 신경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 자체가, 겉에 노출된 자체가 고막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암성개구리의 해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부는 개구리를 뒤집어 놓고 세로 갈까요? 보대를 맞춰놓은 거니까 보대로 하시죠.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마취가 돼 있는데 혹시 깨어날지도 모르니까 입을 벌려서 이렇게 에테르 솜을 올려놓도록 합시다. 독할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가감이 땡기야 제가 사지를 쭉 벌려서 꽂아 놓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해부는 여기를 중심으로 가운데 쭉 껍질을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양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절개를 하면 됩니다. 자, 핀셋으로 표피를 살짝 들어올려서 가위집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있고, 너무 깊게 잡으면 이제 근육까지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표피만 들어올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가위를 넣는데, 해부형 가위는 뾰족한 면이 있고 둥근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둥근 면을 몸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절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쭉 턱 밑까지 가다 보면 여기서 걸립니다. 그렇죠? 더 껍질만 살짝 들어 올려 갖고 턱 밑까지 절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팔쪽, 네, 오른쪽 왼쪽 똑같이 잘라주고. 자, 표피가 이렇게 근육과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데를 살짝씩 절개를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실핏줄을 가만히 살펴보면 심장 박동에 따라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보이는데, 너무 확대한 발을 최대한 확대해 봐요. 현미경으로 보면 피가 흐르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배율이 낮은 것 같네요. 자, 왼쪽도, 아니 아래쪽도 이렇게 절개를 해주고, 근육과 붙어있는 부분을 절개를 해줍시다. 이 정도 해놓고, 그리고
여기를 쫙 잡아당겨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잡아당겨서 다시 앞쪽으로 꽂아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마찬가지로 근육층을 살짝 집어 올려서 가위집을 냅니다. 그리고 구멍이 생기면 여기에 이쪽 둥근 면을 가위를 집어넣고 내장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절개를 해줍니다. 지금 동맥을 건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동맥이 보이죠? 파란색의 동맥이 아니고 정맥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여기 딱 걸리는 부위가 있는데 과감하게 이 앞가슴 뼈입니다. 연골로 되어 있는 앞가슴 뼈를 과감하게 둘로 딱 잘라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턱 밑까지 자릅시다. 그런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근육층도 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절개를 해줍시다. 암놈개구리의 해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부는 개구리를 뒤집어 놓고 세로로 할까요? 그대로 맞춰 놓은 거니까 그대로 하시죠. 됐어요. 해놓고 마취가 돼 있는데 혹시 깨어날지도 모르니까 입을 벌려서 이렇게 에테르솜을 물려놓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과감히 미안. 사지를 제각해서 사지를 쭉 벌려서 꽂아 놓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해부는 여기를 중심으로 가운데 쭉 껍질을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양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절개를 하면 됩니다. 자, 핀셋으로 표피를 살짝 들어올려서 가위집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있고 너무 깊게 잡으면 이제 근육까지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표피만 들어올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가위를 넣는데 해부형 가위는 뾰족한 면이 있고 둥근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둥근 면을 몸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절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쭉 턱 밑까지 가다 보면 여기서 걸립니다. 그렇죠? 쭉 더 껍질만 살짝 들어 올려 갖고 턱 밑까지 쭉 절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팔 쪽,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똑같이 잘라주고, 자, 표피가 이렇게 근육과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데를 살짝씩 절개를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실핏줄을 가만히 살펴보면 심장 박동에 따라서 피가 흐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보이는데 너무 확대 한번 해볼래? 최대한으로 확대해봐. 현미경으로 보면 피가 흐르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너무 배율이 낮은 것 같네요. 자, 왼쪽도 아니 아래쪽도 이렇게 절개를 해주고, 근육과 붙어있는 부분을 절개를 해줍시다. 뭐 이 정도 해놓고, 그리고 이 표피를 쫙 잡아당겨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잡아당겨서 다시 앞정을 꽂아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마찬가지로 근육층을 살짝 집어 올려서 가위집을 냅니다. 그리고 구멍이 생기면 여기에 이쪽 둥근 면을 가위를 집어넣고 내장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절개를 해줍니다. 지금 동맥을 건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동맥이 보이죠? 파란색의 동맥이 아니고 정맥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여기 딱 걸리는 부위가 있는데 과감하게 이 앞가슴 뼈입니다. 이 연골로 되어 있는 앞가슴 뼈를 과감하게 둘로 딱 잘라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턱 밑까지 자릅시다. 그런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근육층도 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절개를 해줍시다. 네. 자,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도 이런과 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피가 너무 많이 나면 뭐 수술하는 거 영상 봤듯이 이렇게 솜으로 피를 제거해 줍시다. 하지 마세요.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근육층도 쭉 당겨서 내부를 잘 볼 수 있게 앞핀을 꽂아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가슴을 확 벌려야지 보다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 막이 존재하죠. 내장기관들을 이렇게 막이 확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얇은 막들을 다 끊어줘야지 전체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육층이 있네요. 여기를 잘라버리고, 그럼 완전히 이렇게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슴을 완전히 열어서 또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이제 전체적인 해부는 끝났습니다. 자, 피를 좀 제거를 해주고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그죠? 심장이 여전히 이제 뛰고 있죠. 그래서 양서류의 심장은 이제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이심방, 예심실. 그래서 열심히 아직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위,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간이죠. 그래서 간이 한 놈, 둘, 셋, 세 조각에 이제 간이 있고, 그리고 간 옆에 붙어 있는 요 동그란 거, 요게 바로 쓸개입니다. 쓸개. 그래서 간과 쓸개에서 이제 소화액이 분비가 되죠. 그 분비된 소화액은
어디로 갑니까? 위랑 12지장의 연결 부위, 거길로 이제 소화액을 분비를 하게 되죠. 간을 좀 이렇게 드러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으로 불그물레한 그런 기관이 두 개가 있죠. 이게 뭐겠어요? 허파입니다. 허파. 사람의 허파랑 개구리 허파는 좀 틀린데, 사람의 허파는 허파과리, 사람이나 척추동물의 다른 포유류의 허파는 허파과리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속이 꽉 차 있죠. 돼지의 이 순대 먹을 때 돼지의 허파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속이 꽉 차 있습니다. 허파과리로. 그런데 양서류 개구리의 허파는 보시는 것 같이 그냥 덜 발달한 형태, 그냥 하나의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도랑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빨대가 준비되어 있나요? 빨대 하나만 줘보시겠어요? 자, 기도를 통해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풀어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빨대가 준비가 되면 한번 기도로 공기를 불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람 부위를 또 살펴보면, 자, 여기 보면 식도,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음식을 넘기면 이제 위가 가장 먼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 다음에 이제 12지장으로 12지장 소장으로 이제 연결돼 있겠죠. 그게 이렇게 꾸부덩꾸부덩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 위랑 12지장, 소장, 12지장 이런 것들을 장간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 갖고 다 보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쭉 살펴보려면 이 막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빨대가 준비가 됐는데, 일단 핀을 좀 뽑아가지고 개구리가 고개를 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빨대를 그냥 끝이 밋밋하게 돼 있으면 기도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끝을 잘라주고, 너무 뾰족하면 조직이 상하니까 이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잠시 개구리가 물고 있던 에테르솜을 빼도록 합시다. 이쪽 거꾸로 해서 찍을래? 자,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개구리 입을 딱 보려고 하면 여기를 확대해서 찍어보세요. 이렇게 뾰족한 부위가 있어요. 뾰족한 부위가 있죠. 그러니까 쑥 들어가 있는 부위가 바로 식도, 그러니까 음식물을 삼키면 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쑥쑥쑥 집어넣어 보면 어디로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로 연결돼 있겠죠. 합시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도 양과 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피가 너무 많이 나면 뭐 수술하는 거 영상 봤듯이 이렇게 솜으로 피를 제거해 줍시다. 하지 마세요.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근육층도 쭉 당겨서 내부를 잘 볼 수 있게 앞핀을 꽂아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가슴을 확 벌려야지 보다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 막이 존재하죠. 내장기관들을 이렇게 막이 확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얇은 막들을 다 끊어줘야지 전체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육층이 있네요. 여기를 잘라버리고, 그럼 완전히 이렇게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슴을 완전히 열어서 이렇게 또 관찰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이제 전체적인 해부는 끝났습니다. 자, 피를 좀 제거를 해주고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그렇죠? 심장이 여전히 이제 뛰고 있죠. 그래서 양서류의 심장은 이제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이심방, 예심실. 그래서 열심히 아직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위,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간이죠. 그래서 간이 한 놈, 둘, 셋, 세 조각에 이제 간이 있고, 그리고 간 옆에 붙어 있는 요 동그란 거, 요게 바로 쓸개입니다. 쓸개. 그래서 간과 쓸개에서 이제 소화액이 분비가 되죠. 그 분비된 소화액은 어디로 갑니까? 위랑 12지장의 연결 부위, 거길로 이제 소화액을 분비를 하게 되죠. 간을 좀 이렇게 드러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으로 불그스무리한 그런 기관이 두 개가 있죠. 이게 뭐겠어요? 허파입니다. 허파. 사람의 허파랑 개구리 허파는 좀 틀린데, 사람의 허파는 허파꽈리, 사람이나 척추동물의 다른 포유류의 허파는 허파꽈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속이 꽉 차 있죠. 돼지의 이 순대 먹을 때 돼지의 허파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속이 꽉 차 있습니다. 허파꽈리로. 그런데 양서류 개구리의 허파는 보시는 것 같이 그냥 덜 발달한 형태, 그냥 하나의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도랑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빨대가 준비되어 있나요? 빨대 하나만 줘보시겠어요? 자, 기도를 통해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빨대가 준비가 되면 한번 기도로 공기를 불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부위를 또 살펴보면, 자, 여기 보면 식도,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음식을 넘기면 이제 위가 가장 먼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위 다음에 이제 12지장으로 연결돼, 12지장 소장으로 이제 연결돼 있겠죠. 그게 이렇게 꼬불덩꼬불덩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 위랑 12지장, 소장, 12지장 이런 것들을 장간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 갖고 다 보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쭉 살펴보려면 이 막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빨대가 준비가 됐는데, 일단 핀을 좀 뽑아 가지고 개구리가 고개를 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빨대를 그냥 끝이 밋밋하게 돼 있으면 기도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끝을 잘라주고, 너무 뾰족하면 조직이 상하니까 이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잠시 개구리가 물고 있던 에테르 솜을 빼도록 합시다. 이쪽 거꾸로 해서 찍을래? 자,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개구리 입을 딱 보려고 하면 여기를 확대해서 찍어보세요. 이렇게 뾰족한 부위가 있어요. 뾰족한 부위. 그리고 이 속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부위가 있죠. 그러니까 쑥 들어가 있는 부위가 바로
식도, 그러니까 음식물을 삼키면 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쑥쑥쑥 집어넣어 보면 어디로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로 연결돼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위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죠. 여기가 바로 폐로 연결된 부위입니다. 했고, 성문이라고 그러죠. 성문. 그래서 여기에 단단한 조직 구조가 있어갖고 항상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히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숨을 쉴 때 잠깐 열리는 거지, 혹시 숨 쉬다가 뭐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크게 재채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항상 닫혀 있습니다. 숨 쉴 때만 살짝 열립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열어 가지고 이 속에 살짝 넣은 다음에 이거를 좀 불어 주시겠어요? 제가 이쪽으로 내가 볼까? 살짝 불어주세요. 살짝 여기서 찍고, 그죠? 자 이쪽, 놓으시고 다시 한번. 잘 빠졌어. 빠졌어. 자, 방금 폐가 부풀어 오르는 걸 봤죠? 폐가 부풀어 올라갖고 산소가 공급되니까 갑자기 심장이 훨씬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겉으로 관찰할 거는 다 관찰을 했고, 이제 빨리 잠시 묵념을 하고 개구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망을 시키도록 합시다. 개구리를 죽이려면 일단 심장을 잘라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심장부터 잘라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장갑막으로 쌓여있는 데를 다 끊어주고 심장이 나왔습니다. 심장을 잡아서 과감하게 딱 잘라줍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개구리 심장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한동안 갑니다. 그리고 심장을 잘랐으니까 심장에 연결된 이제 동맥, 정맥으로부터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피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자, 하나하나 내장 기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금 본 이제 폐를 일단 잘라내도록 합시다. 폐, 좌측 폐, 우측 폐. 그리고 식도에 연결된 부위, 그래서 위로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간도 제거를 하도록 합시다. 간과 같이 붙어 있는 쓸개를 동시에 제거를 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간과 쓸개에서 나오는 이 도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나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세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노란 선이 나오죠. 그래서 요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12지장, 여기에 이제 간과 쓸개에서 나오는 쓸개, 즉 간즙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붙어서 뭐가 있냐면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개구리의 이자가, 판크레아스가 상당히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다 드러낸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조심해서 간과 쓸개를, 상간막을 제거해서 그냥 일단 놔두도록 할게요. 붙은 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식도를 자를게요. 자, 식도를 과감히 딱 잘라주고, 그리고
쭉 잡아당기면서 장갑막들을 제거해 주면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쭉 선을 따라서 살펴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잘라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얽혀 있는 부위들을 잘라내고, 자, 여기 새로운 기관이 하나 나왔네요. 아까 요거는 쓸개였죠, 쓸개? 근데 쓸개랑 비슷한 동그란 기관이 하나 나와요. 그죠? 얘는 뭐냐? 바로 비장입니다, 비장. 그래서 사실 지금 저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자르느라고 꺼내 갖고 여기에 있는 거지, 본래의 위치는 이렇게 돼 갖고 이 아랫배 속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장의 무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속에, 몸속 저 깊은 곳에 숨겨놓은 그런 장기관을 이제 비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직 덜 죽었네. 미안해라. 동그란 기관, 헷갈리기 쉬운 기관, 여기 쓸개가 있고 요거는 비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위서부터 쭉 연결된 부위를 과감하게 쭉 추적을 해 봅시다. 근데 자르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갖고 탁탁탁 끊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위에서 이제 12지장, 그 다음에 여기 요 부위에 간과 쓸개랑 요 부위에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노란 거 보이죠? 요 노란 거, 여기 이게 이제 도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돼서 아마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해나가 보면 쭉쭉쭉쭉 연결이 돼서 여기 이제 대장, 그리고 총배설강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이제 수화기관의 맨 마지막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항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감히 항문 쪽을 잘라 가지고 이거를 쭉 덜어내면, 자, 이쪽은 간 쓸개 부위, 그쪽만 잘라 가지고 같이 붙여 가지고 잘라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화기관, 위, 12지장, 소장, 총배설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네요. 아, 근데 내가 좀 절개를 잘못해서 얘까지 딸려왔네. 아직 설명 안 한 부위가 뭐냐, 지금 이게 우리가 암수를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암놈개구리였습니다. 암놈개구리. 그 암놈개구리는, 자, 해부를 해보면 암놈인지 순놈인지 가장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이게 바로 난소입니다. 난소. 개구리를 해부를 하면 가장 암놈인지 순놈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데, 보면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섞인 이 부위 있죠? 이 부위가 바로 난소입니다. 난소. 알이 들어있는 난소고, 알이 그냥 알이 배출되는 게 아니고 이 복잡한 난관을 거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꼬불꼬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다 난관입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이 영양분을 저장을 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체입니다. 지방체. 여기 좌측, 우측에 지방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개구리가 살이 찌면 이 피하 지방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주렁주렁 훨씬 더 많이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랑은 조금 틀리죠. 사람은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라 그러죠.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여기는 지방체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잘라내 보도록 합시다. 덜어내 볼게요.
난소와 난관, 난소와 난관, 그리고 지방치를 한꺼번에 절취해내도록 합시다. 그러고 나면 이 척추 쪽에 가장 안쪽에 붙어있는 납작한 두 기관이 새롭게 이제 보이네요. 그게 바로 콩팥입니다. 자, 난소, 난관, 지방체를 다 덜어냈습니다. 이쪽 지방체. 자, 이렇게 보면 끝난 게 아니고 이 뒤쪽에 두 개의 기관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두 개를 절취해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심장이 아직 뛰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두 개의 폐가 있고, 그 다음에 식도로부터 위, 그 다음에 12지장, 그리고 12지장 쪽에 간과 쓸개가 액을 분비하는 도관이 여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소장, 12지장 다음은 이제 소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대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위를 총배설강이라고 이제 그런 총배설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개구리에 쭉 연결된 소화관인 겁니다. 그리고 암수를 구분하는 기관으로 이제 알집, 난소, 그 다음에 난관,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지방을 축적하는 지방체, 그 다음에 콩팥, 이렇게 있죠. 자, 우리 아까 안 본 이자를 찾아보기로 했죠. 이자가 좀 판크레아스 이자가 구별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간을 하나씩 드러내 볼까요? 자, 여기 쓸개를 탁 잘못 터트리면 쓸개즙이 나오면서 터져버립니다. 자, 쓸개, 그다음에 간. 어렵다. 이자가 그러니까 도관과 이자 길게 관같이 생겼어요. 노란색으로. 그래서 도관과 이자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비장. 비장이 여기 있습니다. 자, 내 생각에는 요거는 도관이고, 여기 노르스름한 어떤 부피가 있는 기관이 보이죠? 요게 바로 여기. 이렇게 잘라 버릴게요. 약간 긴 그런 형태. 요게 바로 이자입니다. 판크레아스. 네. 자, 여기까지 받고 또 뭘 보나? 여기 여전히 심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죽기 전에 뭘 먹었는지 위를 한번 해볼까요? 칼집을 낸 다음에 잡은 지가 꽤 되기 때문에 여기 운송하는 과정에서 뭐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소화가 되고 남아있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 내부벽은 이렇게 많은 주름이 져 있습니다. 재작년 실험을 하면 이 속에서 물고기가 한 마리 나온 적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는 기관은 남아있는 게 없네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전부 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장간막이죠. 이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간막 덩어리. 그리고 여기 좀 가까이 비춰볼래? 자, 여기 노란 부위가 보입니다. 노란 부위. 노란 선같이 생긴 부위. 이거는 신경다발이죠. 신경다발. 척추에서 나온 신경다발이 오른쪽 왼쪽 팔로 가는 신경다발. 네, 이렇게 보이죠? 네. 마찬가지로 척추에서 여러 다발의 신경다발이 다리로 가고 있습니다.